안녕하세요, 러너버드입니다. 자, 러너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부상입니다. 자, 러닝할 때 돈이 가장 많이 든다고 하는 게 바로 병원비인데요. 약간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지만 실제로도 정말 다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스트레칭, 보강운동, 그리고 뭐 마사지, 폼롤러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부상 예방할 수 있는 이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자, 다치기 싫고 병원 가기 싫으신 러너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정말 쉬운 내용이고 많은 분들께서 이미 확인하고 계신 내용인데요. 이거를 그냥 지나쳐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로 훈련 데이터 관리인데요. 자, 많은 분들께서 그냥 뛰고 나서 이 어플을 통해서 훈련 기록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보고 오늘 뭐 몇 분 페이스로 뛰었네, 심박수는 이 정도였네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기록 그냥 보고 그냥 넘어가면 내 머리는 까먹습니다. 그런데 내 몸은 계속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내 몸은 계속 그런 훈련 데이터들이 계속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부상 위험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얼마큼 달리고 있는지, 어떻게 달리고 있는지 그 세부적인 데이터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달리고 얼마큼 달리고 이 훈련 데이터 속에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공식이 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나서 엑셀이랑 그리고 AI 코딩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를 거의 1년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시간도 좀 오래 걸릴 것 같더라고요.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개발자 출신도 아니고 뭔가 그냥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기술적인 한계에 좀 부딪히고 말았는데요. 자,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께 쉽게 쓸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다이어리로 제가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리로 만든 제품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제가 직접 개발한 이 다이어리는 바로 이겁니다. 네, 이 다이어리에 대해서는 제가 고정 댓글에 자세하게 남겨둘 테니까요. 일단 오늘 영상 보시고 고정 댓글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훈련 데이터를 관리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좀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론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직접 칠판에 좀 쓰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자, 좀 약간은 지루할 수 있지만 제가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최대한 간단하게 그리고 쉽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우리가 부상 위험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훈련 양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훈련 양을 구할 때 필요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는 바로 훈련 시간입니다. 자, 훈련 시간을 우리가 알아야지 얼만큼 뛰었는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사람들이 이 훈련 시간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뭐에 관심이 있죠? 평균 페이스, 아니면 심박수, 아니면 최대 페이스, 내가 얼만큼 빨리 달렸구나. 이런 거에 많이 이제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훈련 시간을 하루에 몇 분 달렸는지 그거를 꼭 체크를 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RP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데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심지어 이게 가민이라든지 이런 어플에 기능이 있기도 한데 제가 이 기능을 쓰는 사람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 이 RP라는 게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은 운동 자각도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달리고 나서 다 뛰고 났을 때 얼만큼 힘들었는지를 숫자 0부터 10까지 숫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냥 조깅, 뭐 전투 운동으로 조깅을 했어. 그러면 한 1에서 2 정도. 오늘 그냥 엄청 쉬었어. 그냥 회복이었어. 약간 이런 거고요. 내가 대회를 나갔어. 와, 대회 진짜 또 엄청 내가 PB 세우려고 엄청 열심히 뛰었어. 그거는 이제 1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0부터 10까지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게 바로 R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게 이제 심박수가 될 텐데 보통 사람들이 심박수도요, 이 가민 워치나 아니면은 어플에 나온 데이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RP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내 주관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럴 수 있습니다. 심박수가 되게 높게 나왔는데 나는 별로 안 힘들었는데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심박수가 되게 낮게 나왔는데 나는 너무 힘들었어. 약간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바로 이 RP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SRP라고 해가지고 세션 RP라는 건데요. 자, 이거는요, RP랑 훈련 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훈련 시간이랑 RP를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이 SRP 값은 우리가 자동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 SRP가 계산해서 나온 이 SRP가 바로 오늘의 훈련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제가 60분을 달렸어요. 60분을 달렸는데 오늘의 강도는 한 5 정도였습니다. 5. 네. 한 중간 정도 힘든 단계로 뛰었어요. 그러니까 한 역치 수준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곱합니다. 그러면은 300이 나오겠죠. 네. 이 300이 바로 내 오늘의 훈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량을 우리가 매주, 매월 얼만큼 달렸는지, 그리고 매일도 측정할 수 있겠죠. 이 훈련량을 우리가 얼만큼 달렸는지 계속 파악을 해야지 부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마 이런 의문이 아마 드실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훈련 강도를 높이지 않고 그냥 계속 똑같이만 뛰면 안 다치는 거 아닌가요?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똑같이 뛰면은 부상 위험이 더 커진다는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식으로도 만들어졌어요. 네, 일주일간의 훈련 데이터를 표준 편차로 나눠서 그 나온 값이 너무 높으면은 부상 위험이 커진다는 것을 실제 연구로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운동 생리학 그런 부분에서 이미 나와 있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노토니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여기서 실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모노토니 값은 계산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노트, 다이어리 노트를 쓰면은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마지막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런 공식이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기록에 대한 뭔가 목표. 기록을 1초라도 1분이라도 앞당기고 싶은, 그리고 서브 3 가고 싶은 그런 뭔가 목표 누구나 다 있잖아요. 물론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운동 강도를 계속 높이고, 그러니까 운동량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운동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운동 강도도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운동 강도를 높여가야 되는데 그 운동 강도 높이는 것을 우리가 좀 감으로 이 정도 좀 늘리면 되겠지? 이렇게 늘리다가 다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늘려야 될 것이냐,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아마 여기서 들어보신 단어들도 좀 있으실 거예요. 특히 80대 20 훈련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자, 80대 20 훈련. 그러니까 80%는 저강도, 20%는 고강도 훈련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뛰는지 알아야지 내가 80%를 저강도로 하고 20%를 고강도로 한다. 이 개념을 우리가 이제 적용을 시킬 수 있을 텐데 그냥 뭐 며칠 그냥 조깅하고 뭐 하루 이틀 정도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감으로 생각을 하니까 계속 다치는 겁니다. 네. 갑자기 고강도 비중이 막 높아진다거나, 네. 아니면은 이 저강도 훈련이 잘 안 된다거나,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80대 20 훈련을 이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RPE를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RPE 아까 0부터 10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0부터 3까지는 저강도, 그다음에 4부터 6까지는 중강도, 그 다음에 7부터 10까지는 고강도로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내가 RP를 측정해 본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어. 그러면 도대체 내가 지금 무슨 강도로 뛰고 있는지 어떻게 그거를 알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 훈련 데이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이 80대 20 훈련에 뭔가 좀 이상한 점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 왜 중강도는 없어? 중강도? 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계속 똑같은 강도로 뛰면 다친다라는 게 바로 이 80대 20 훈련에도 녹아져 있는 겁니다. 네, 중강도. 그러니까 뭔가 너무 전투 운동이나 너무 그냥 천천히 뛰는 거는 뭔가 재미도 없고 이게 운동이 될까 싶어서 조금 빨리 뛰어요. 그런데 뭐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든지 좀 빠르게 지속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뛰면 내가 좀 다칠 것 같아. 그래서 약간 힘든 강도로 매일 같이 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강도가 되겠죠. 이렇게 중강도의 운동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뭔가 어중이 떠중이가 되는 거예요. 몸이 회복될 틈도 좀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훈련량이 많지도 않은데 또 적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딱 다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미국 체력 코치는 블랙홀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만큼 이 중강도 훈련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점진적 과부하의 원칙입니다. 네, 이거는요 모든 운동에 통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헬스를 하더라도요 2kg를 매일 들면 이제 운동이 안 돼요.
2kg 들고 3kg 들고 10kg 들고 20kg 들고 무게를 점점 올려가야지 우리 근육량도 늘고 러닝도 마찬가지로 마일리지나 거리나 이런 훈련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더 해가야 우리가 더 잘 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운동 강도를 갑자기 여기서 빵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점점 점진적으로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훈련하게 팍 올려요. 네. 이러다 다치거든요. 아, 내가 오늘 장거리 한번 뛰어볼까? 남들 막 보니까 20km, 30km 그냥 뛰던데 나도 20km 한번 뛰어볼까? 뭐 10km까지밖에 안 뛰어본 사람이 갑자기 냅다 20km를 뛰거나 뭐 이런 경우가 갑자기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그럴 때 거의 100% 다치죠. 네, 아마 제가 그래서 다쳤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점진적 과부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내가 지금 훈련량을 얼만큼 지금 가져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 달엔 얼만큼 늘려야 하는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에 훈련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번 달에 마일리지 뭐 몇 킬로 달렸어 이거 그냥 인스타나 이런 데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번 달에는 몇 킬로 달렸고 그럼 다음 달에는 몇 킬로 달려야겠네 내가 며칠을 달렸고 몇 분을 달렸네 이런 것들을 다 통계를 해가지고 그 다음 달에는 그리고 내가 시합이 대회가 있는 달에는 어떻게 훈련량 관리를 할 것인지 그 계획이 미리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훈련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바로 10% 룰입니다. 아마 이것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훈련을 증가시킬 때 일주일 혹은 2주일에 10%만 늘리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나온 연구에서는 이 10%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특히 40대 이상 러너라면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10% 이상 증가를 시켰을 때 훈련량을 그때 부상 위험이 커진다는 것을 수많은 연구에서 이게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끼리 이거를 정의를 내린 겁니다. 아, 딱 10%만 늘리자. 10% 늘렸을 때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실력이 꾸준하게 늘 수 있는 게 바로 10%더라. 근데 최근에는 한 7%에서 한 8% 정도만 늘리자. 그럼 도대체 10% 늘리려면 얼마큼 늘려야 되는가? 이걸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또 이게 계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네. 여기까지 정말 중요한 핵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만 내가 사실 알고 있다면은 어느 정도 부상 위험을 좀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제가 이렇게 노트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 노트는 6개월 동안 쓸 수 있는 건데요. 자, 이 노트가 도대체 어떻게 부상 예방을 해줄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쓰는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노트에 숨겨진 기능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네. 훈련을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기록을 잘 했잖아요. 이 기록을 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만든 AI에다가 올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분석을 해줘요. 제가 이 내용들, 이 이론적인 내용들을 다 담았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훈련한 내용을 입력만 하시면 AI가 바로 분석을 해줍니다. 부상 위험까지 예측을 해주고요. 그 다음 주에 얼만큼 뛰라고 이야기까지 다 해줍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자, 제가 이렇게 여기에 이제 QR코드가 있거든요. 이 QR코드를 찍으면은 바로 들어가집니다. 노트를 구매하신 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AI죠. 네. 그래서 이렇게 6개월 동안 훈련 데이터를 계속 한번 관리를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아마 그동안 러닝 실력도 많이 늘게 되실 거고 내가 어떻게 뛰고 있는지 감을 계속 데이터로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냥 감으로만 뛰지 마시고요. 네. 그러다 괜히 다쳐서 병원비 막 10만 원, 20만 원 쓰는 것보다 그리고 사실 병원비보다 더 무서운 거는 내가 달리고 싶어도 달리지 못한다는 게 가장 무섭잖아요. 그렇죠? 가장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더 많은 분들이 다치지 않고 네, 좀 더 재밌게 달릴 수 있게 만들고 싶은 마음에 제가 지금 다양한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양한 시도 끝에 나온 것이 바로 네, 이 다이어리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노트에 대해서는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뒀으니까요. 아마 고정 댓글 보시면은 더 자세한 내용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 목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조금 더 건강하게 그리고 좀 더 즐기면서 달릴 수 있게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